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제가 방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지금 기억 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후기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단 시험 아마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전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2회죠. 2회가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이 2회 때 시험이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낮아서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렵게 느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예, 여기 있네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중 수험서 고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어떤 책을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떤 책이 좀 더 좋다더라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수험서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수험서와 실제 시험 매칭도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기사 데이터 분석 빅분기 자체가 초창기다 보니까 이 매칭도가 좀 떨어져서 시험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통계입니다. 이 통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ADP 필기보다 통계 부분에 있어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좀 더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ADP보다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느낀 게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는 딥러닝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딥러닝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적진 않았네요. 통계와 그리고 지금 작성은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상 문제. 우리가 풀 때는 문제집에서 풀 때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 보니까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꽤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느끼기에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 좀 더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와 ADP 필기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는 41%의 합격률을 지난번에 보였고요. 실기가 한 6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예상은 어느 정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ADP 같은 경우는 필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체적인 합격률을 봤을 때는 거의 2%, 3% 이거는 2020년 기준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로 이 두 개를 필기를 다 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빅분기 필기가 좀 더 어려웠어요. 왜냐? 문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빅분기 필기가 좀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는 느낌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가 많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빅분기 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ADP 필기 보는 게 더 낫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은 커트라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커트라인 차이를 무시 못 하는데요. ADP 같은 경우는 70점 커트라인이죠. 빅분기 같은 경우는 60점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뭐 합격률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실 60점이면은 우리가 얻어 걸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찍어 가지고 얻어 걸리는 문제들 이렇게 포함하고 나면은 60점 이렇게 언저리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영역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 건지 아닌 건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트 1과 파트 2 보다는 3와 4를 좀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1을 보면요. 일단 분석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ETL 관련해서 추출 변형 적재 이런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전수조사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구를 전수조사할 거냐, 뭐 우주선 부품을 전구조사할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여기서 적은 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저도 답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던 키워드
들을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하둡과 관련된 에코시스템 나왔는데요. 여기서 H베이스, 뭐 피그, 오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찍었는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유럽의 어떤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뭐 제도명인가 아무튼 그거를 맞추는 거였는데요. 예, 뭐 GDPR, PPP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요, 군집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차원 축소와 관련된 문제, 차원 축소 관련된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도와 지지도를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향상도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신뢰도와 지지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 콤마가 하나 빠져 있어가지고 중간 시험 중간에 문제 정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그모이드 관련된 것들, 유의 확률, 그리고 기술 통계 관련해서 목적이 다른 거, 뭐 평균, 중위수, 범위, 최빈값 중에서 목적이 다른 거 찾는 거, 중심극한 정리 관련해 가지고 외도와 정규 분포 관련 이거는 뭐 보기가 약간 서술로 적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좌로 약간 쏠린 그런 그래프를 보고 외도와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 크기를 비교하는 외도는 크기 비교가 아니고요. 뭐 음수이냐 양수이냐를 묻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파트 3에서는요. 빅데이터 모델링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부스팅과 배깅과 뭐 기타 몇 개 두 개 더 있었는데 그 어떤 이제 지문을 보고 부스팅인지 배깅인지 선택을 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콕스박스에 대해서 언급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월콕스 부호 순위, 월콕스 비 부호 순위 아니 못합니다. 비부호 순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헷갈리게 문제를 낸 게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맥스는 다중 분류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이거를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맞추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행히 틀린 거를 찾는 거여가지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기에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다 뭐 그런 보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계열 아리마 관련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RNN과 CNN과 강화학습 사례가 나왔는데 되게 좀 놀랬던 거는 사례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RNN은 뭐 자연어 처리, CNN은 뭐 이미지 처리, 강화학습 뭐 최적화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림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 때는 사실 RNN과 CNN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수준이 올라갔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제자가 로지스틱 회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로지스틱 회계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ADP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의사결정 나무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빅분기는 로지스틱 회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회계 모델은 둘 다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관계 연결 관련해 가지고 뭐 근접 중심성, 관계 중심성, 아이겐 벡터 중심성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 찍었습니다. 카이 제곱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용어가 대신에 매개 변수와 초매개 변수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제가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고요. 다음에 시계열 관련해서 자기 상관, 뭐 백색 잡음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데이터 기계학습 무슨 프로세스였나, 뭐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였나 그런 문제였는데요. 기획과 뭐 데이터 수집, 이거 중간에 이거 없어야 됩니다. 전처리,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뭐 평가하는 그다음에 뭐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지스틱 회계와 선형 회계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거는 사실 전공자거나 딥러닝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 아니면 계산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신경망에 대해서 입력 두 개 놓고요. 출력 하나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파트 세 번째였고요. 파트 4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트 4에서는 이거는 위에서 나왔던 문제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위에서 나왔던 문제 같고요.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도와 정밀도, 혼돈행렬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사실을 왼쪽에 놓고 예측을 위에 놓는 그림을 제가 많이 봤었는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사실이 위쪽에 있었고요. 예측이 왼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러운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다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평가와 회귀평가 관련해 가지고 분류평가가 아닌 거를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MA인가 MSE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주성분 분석 3개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그게 99. 몇 %다 뭐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있었고, 이산형 손실 함수는 MSE 아니면 MA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MAP 공식을, 확률 공식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데이터 쪼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냐 그걸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홀드아웃 선택했고, 특이도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시각화, 카토그램, 히트맵, 포인트맵, 이게 보기가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봤던 문제 키워드를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난이도 때문에 실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살짝 조금 해보고요. 저는 이제 실기 준비를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파이썬으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 준비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공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